대입 시청자 동국 R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국 RNS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동국 RNS 관련된 이슈를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전날에 그 사랑니를 좀 빼가지고 입을 많이 못 벌리는 관계로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먼저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미중 무역 패권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볼 건데, 제가 앞전 시간에도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 카드를 계속 꺼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동국 RNS도 주가가 잠깐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국 RNS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회사가 뭐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90%가 사실상 이 내화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화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고온에서 견디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철강로 같은 곳에 녹일 때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화물을 만드는 회사가 왜 히토류랑 엮여 있고 미중무역 전쟁으로 관련주로 엮여 있냐면, 이 회사가 22년도에 히토류 합금 생산업체인 ASM인과 함께 히토류 재련 설비 관련된 업무 협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 광산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하게 되면 우리 또 동국 RNS를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요런 거 딱 알고 계시고 히토류 관련 이슈들, 그리고 미중무역 관련 이슈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소식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4월 17일 4월 중순이었죠. 이 미국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등 해서 이 원자재 관련된 관세를 기존의 7%에서 25%로 3배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 미중 무역이 한층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현재 이 중국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게 되면 중국산 철강이라던가 각종 원자 제품들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보게 되죠. 현재 중국 내 소비는 안 좋은데 이렇게 제조업을 막강하게 찍어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수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는 값싸게 들어오는 철강이나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는 관세를 크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바이든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 비중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미해요. 정말 미미한 숫자인데도 이렇게 관세를 3배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표심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국민들이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행위들을 점차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트럼프의 발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재집권을 할 시에는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뭐 60%, 3배 아니다,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나는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트럼프 역시 재집권을 위한 이런 민심 잡기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이슈들 때문에 철강주라든가 원자재, 알루미늄 등등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고, 더불어서 미중 전쟁이 심화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감 때문에 최근에 이 바닥을 기고 있었던 히토류 관련주들이라든가 미중 무역 관련주들 역시 다 함께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의 서막을 알리기도 했었죠. 제가 올해 초 당시에 이제 이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미중무역 관련주들을 리뷰해드리면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표심 잡기를 위해서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분명히 많이 꺼내 들 것이고, 미중무역 전쟁이 심화된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들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정책주나 수혜주로 일정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이제 히토류, 뭐 자원 이점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방위 전 산업군에서 점점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미중 무역 전쟁하게 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 관련주 히토류라든가 뭐 등등해서 해당 관련주들만 좀 많이 수혜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히토류 관련주들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국한되지 마시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조선 해운 산업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선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성인 81% 중에서 81%가 이 중국의 비호의적이다.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은 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북한의 적이라고 약간 주적이라고 생각하듯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시민 의식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대선을 치르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를 결코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81%, 80%가 시민의식이 중국은 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중국에 관련된 압박 카드를 안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기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미국은 계속해서 꺼내 들 것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에 대응한 또 자원 관련 카드를 충분히 앞으로 꺼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미국 성인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민 의식이 중국에 대한 부분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학 교수 역시 이 미국 대선 후보들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뭐 물론 여기서 또 한 차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뉴스들로만 인해서도 히토류 관련주, 미중무역 관련주들이 반등이라던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해당 관련 뉴스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차트 보기 전에 해당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된 이슈나 정보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트 자체가 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횡보 그리고 조정에 대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감 때문에 주가가 약 15%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히토류 관련된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단발성인 가능성들이 좀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수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미국이 추가 대응으로 사용할 만한 이슈들이 나와진다, 불거진다라고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잠깐 이슈가 불거졌다가 또 사그라들면 주가가 빠지는 또 특성도 있으니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 미중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불거질 수가 있고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근은, 자, 과거에서부터도 자, 이 장기평선 121선과 241선을 뚫기 위해서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윗꼬리를 그려주면서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와 주고 안착해 줘야지만 다음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 가격대를 그리고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우리에겐 중요한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